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만난다면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일본이 소재 수출 차단에 나서면 결국 우리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못하게 되고 결국 일본 기업의 피해, 더 나아가 미국 기업 피해 등 전세계 기업으로 악영향이 확산된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가 실제로 휘두르기 위한 카드라기보다는 겁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이런 추적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이 진짜 제대로 한국 기업을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모양새가 점점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이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중시 여겨왔습니다. 그래야 중국에 맞서 동아시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요, 정부 때만 해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지속되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 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달리 한일 중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힘의 역학상 일본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로서는 이번 일본의 규제로 미국 기업이 아직 피해를 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서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메모리 기업이 득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방관자적 모습을 보일 여지가 있다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애플과 같은 다른 IT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트럼프가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실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가 돼서야 한일 중재를 위해 움직일 것이란 얘기는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그 어떤 변수보다도 일본 정부의 아베의 이번 싸움에 대한 의지가 수출 규제 장기화 여부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먼저 들고 나온 점도 이번 수출 규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측이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기미를 보이자 일본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수를 쓴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한일 간 무역 갈등 차원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태가 확전되면 개입할 여지가 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친 것은 제재 유지를 강하게 외쳐온 미국이 중재자로 개입할 여지를 좁히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반도체 소재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어떤 식으로든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문제를 이슈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당분간 한일 문제에 끼어들 시간을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일본의 해코지가 맘만 먹으면 더 노골화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은 점도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지나치게 밀착돼 있으며 대북 제재도 앞장서기보다는 되려 이완시키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잠재적, 실질적 피해자임에도 북한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폐기보다는 현재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간의 거부감이 큰 상황인데요. 북한의 석탄 정제유 불법 한적에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있다는
혹은 적어도 방조하고 있다는 게 아베 정권의 판단입니다. 실제 지난 3월에 미국은 북한의 석탄 정제유 불법 한적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루니스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대북제재 이행에 한국 정부도 공조하라는 경고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아베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는 북핵 국면에서 일본을 사실상 배제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베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철저히 손보고 한국의 길을 무참히 꺾어 놓으면 북핵 국면에서도 일본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 반도체 기업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이번 규제가 예상보다 길게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소재 수출이 장기간 금지되면 D램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클 수 있고 낸드에서는 일본의 도시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기업으로는 메모리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는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꺾인 시점이고 메모리 재고도 많은 상황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번 규제로 미국과 일본 반도체 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라고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계산에 밝은 트럼프를 아베가 이미 사전에 구워 삶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타협보다는 강대강 대결로 이번 대치를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건 일정 부분 음모 이론의 성격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처방으로도 다시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규제를 경제 실패의 핑곗거리로 삼을 여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나빠졌는데 사실은 자기가 폈던 너무나 노조 편향적인 정책의 결과 이번 경제가 망가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의 규제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리는 그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일본과 결사항전으로 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게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치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판단 미스가 있었고 외교적 움직임도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이런 카드를 꺼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움직임에 놀아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것은 참 유치하고 저열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활용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패를 일본의 수출 규제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일본과 타협을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